네, 이번 시간에는 프로젝션의 개념에 대해서 알아보고 그 중에서도 이제 오소고널 프로젝션에 대해서 좀 더 상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프로젝션이라는 것은 이 리니어 트랜스포메이션의 일종인데요. 우리가 상당히 데이터를 다루는 데 있어서 중요하게 활용되는 그러한 연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보통 데이터가 주어져 있을 때 하이 디멘셔널 데이터를 다룹니다. 이 하이 디멘셔널 데이터라는 것의 의미는 하나의 옵저베이션을 표현하는 그 어트리뷰트들, 그 베리어블들, 이 수가 굉장히 많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하나의 데이터를 n 디멘셔널 벡터로 표현을 할 수가 있다면 이 데이터는 n 디멘전의 어떤 벡터 공간에 존재하는 그러한 벡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n이 굉장히 크면 하이 디멘셔널한 그런 벡터 스페이스에 이런 데이터가 존재하게 되는 거죠. 근데 이런 하이 디멘셔널 스페이스에서 이 데이터들이 주어져 있을 때 어떤 이것들 간의 관계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추론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태스크가 됩니다. 근데 다행히 우리가 보통 다루고 있는 데이터들은 굉장히 하이 디멘전에 존재하더라도 실질적으로 굉장히 그 안에 있는 어떤 서브 스페이스, 그러니까 원래 디멘전보다 훨씬 더 적은 디멘전의 서브 스페이스로 충분히 설명할 수 있는 경우가 많아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하이 디멘전에 있는 데이터를 좀 더 작은 차원의 공간에서 분석할 수 있으면 훨씬 더 모델링하기가 쉬워질 겁니다. 자, 그래서 이 고차원 공간상에 존재하는 데이터를 적은 차원의 공간으로 사상을 시켜주는 이 과정을 우리가 프로젝션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여기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건 이제 시각화를 위해서 그냥 간단하게 2디멘전으로 표현이 되어 있는데요. 이렇게 2디멘전 상에 파란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이러한 데이터들이 존재한다고 해보죠. 자, 이 데이터들은 2디멘전 상에 존재하긴 하지만 우리가 하나의 디멘전만 가지고도 이 데이터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변동성을 충분히 설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것처럼 가운데 있는 이 검정색 실선, 이 검정색 실선 상으로 이 2디멘전 데이터들을 우리가 프로젝션을 시켜주면, 그러니까 원래 여기에 있던 데이터를 이 서브스페이스 상으로 매핑을 시켜주는 거죠. 이런 식으로. 자, 이렇게 되면 이 2디멘전 데이터들은 하나의 직선상에 위에 존재하게 되고 결국엔 원 디멘셔널 벡터, 즉 스칼라로 이 데이터들을 표현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럼 원래 두 개의 어트리뷰트를 가지고 있어서 2디멘전에 있던 데이터를 우리가 원디멘전 데이터로 변환을 해서 뭔가 분석을 수행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뒤에서 배울 PCA라던가 아니면은 최근에 각광받고 있는 딥 뉴럴 네트워크라던가 이런 것들이 다 고차원에 존재하는 데이터를 좀 더 의미 있는 그러한 저차원으로 프로젝션을 시킨 다음에 그 공간 상에서 뭔가 클래시피케이션이라든지 이런 다양한 태스크들을 수행하는 방법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프로젝션이라는 것을 디파인을 한번 해보죠. 네, 프로젝션이라는 것은 자, 우리가 어떤 벡터 스페이스 V가 주어져 있고요. 그리고 이 벡터 스페이스 V에 서브스페이스 U가 있다고 해보겠습니다. 자, 프로젝션은 리니어 매핑이에요. 여기서 파이라고 표현되어 있는 리니어 매핑인데 원래 벡터 스페이스에서 어떤 서브스페이스로 매핑시켜주는 그러한 리니어 매핑입니다. 이러한 리니어 매핑을 우리가 특별한 경우에 프로젝션이라고 부르게 되는데요. 어떤 경우냐면 여기 있는 것처럼 이 리니어 매핑을 한번 수행한 후에 다시 한번 수행했을 때 그냥 한번 수행한 것과 결과가 같으면 이러한 종류의 리니어 매핑을 우리가 프로젝션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이건 직관적으로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앞서 그림을 살펴보시면 돼요. 우리가 여기서 어떤 파이라고 하는 프로젝션이 있는데 2디멘전에서 1디멘전으로 이렇게 매핑시켜주는 어떤 리니어 매핑이 있다고 해보죠. 자, 2디멘전에 있는 데이터를 이런 식으로 한번 매핑을 하고 걔를 다시 한번 매핑을 해도 결과는 변하지 않겠죠. 그래서 이러한 종류의 리니어 매핑을 우리가 프로젝션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자, 우리 앞서서 리니어 매핑은 트랜스포메이션 매트릭스로 표현할 수 있다고 얘기했었죠. 그렇기 때문에 이걸 다시 얘기하면
이 파이에 해당되는 어떤 프로젝션 매트릭스, 그러니까 리니어한 매핑을 해주는 트랜스포메이션 매트릭스 P가 있다면 이 P를 두 번 곱한 게 원래의 트랜스포메이션 매트릭스와 같다. 그러면 이 P는 프로젝션에 해당되는 트랜스포메이션 매트릭스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프로젝션을 하는 거는 상당히 다양한 방법들이 존재할 수 있는데 그 중에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프로젝션 시키는 그 서브 스페이스에 오소고널하게 프로젝션을 시키는 그런 오소고널 프로젝션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죠. 그래서 오소고널 프로젝션에 대해서 이해를 하기 위해서 우리는 일단은 저차원부터 시작을 해서 이 고차원으로 이 방법을 일반화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엔디멘저널 벡터 스페이스에 있는 어떤 벡터가 있는데 얘를 우리가 원디멘저널 서브 스페이스, 그러니까 직선이 되겠죠? 이 직선상으로 오소고널 프로젝션을 시키는 그 과정을 한번 살펴보죠. 그래서 먼저 이 원디멘저널 서브 스페이스, 이 직선에 대한 베이시스 벡터 B가 있다고 해보겠습니다. 얘는 원디멘저널 서브 스페이스니까 이 베이시스 벡터 하나로 스팬되는 공간이죠. 그래서 이 직선은 B에 의해서 스팬되는 원디멘저널 서브 스페이스가 되겠습니다. 자, 이때 이 원래 벡터 서브 스페이스에 어떤 X라고 하는 벡터가 있을 때 우리는 얘를 이 원디멘저널 서브 스페이스 U로 프로젝션을 시키고 싶은 거예요. 근데 어떤 관계가 만족이 돼야 되냐면 오소고널 프로젝션이니까 여기 그림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러한 직선에다가 어떤 벡터를 이렇게 프로젝션을 시킬 건데 이 프로젝션에 해당되는 이 벡터와 이 벡터 서브 스페이스를 스팬하는 베이시스 벡터가 서로 오소고널하도록. 그렇죠? 자, 여기서는 우리가 이 이너 프로덕트를 다 프로덕트로 정의를 할 거니까 결국에는 직교하도록 이런 식으로 프로젝션을 시켜주고 싶은 겁니다. 자, 이렇게 시켜주는 이유는 결국 원래의 X라는 벡터가 가지고 있는 정보의 손실을 최소화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X가 n디멘저널 벡터인데 얘를 적은 차원의 공간으로 프로젝션을 시킨다는 얘기는 원래 벡터 값이랑 조금 차이가 생기게 되겠죠? 그 차이에 해당되는 게 바로 이 부분이죠. 자, 이 부분을 최소화시키고 싶은 거예요. 그럼 결국 어떤 프로젝션이 이 차이를 최소화시키냐? 이렇게 직교하도록 프로젝션 시키는 방법이 그 차이를 최소화시킬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여기서는 이렇게 프로젝션 시킨 벡터, 그러니까 이 벡터 서브스페이스 U에 존재하는 어떤 파이 UX, 여기서는 X를 프로젝션 시킨 그 결과가 되겠죠. 이 결과가 원래의 X와 가장 가깝도록 이런 유클리디안 스페이스를 가정을 했을 때 그 거리 개념에서 가장 가깝도록 그러한 벡터로 프로젝션 되도록 할 겁니다. 자, 그러면 이 관계를 통해서 우리가 이 프로젝션된 벡터가 어떠한 성질을 만족해야 되는지를 쉽게 알아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말씀드린 것처럼 이 프로젝션 시킨 벡터와 원래 벡터의 차이, 이 부분이죠. 이게 그 서브스페이스의 베이시스와 이너 프로덕트를 했을 때 그 값이 0이 돼야 돼요. 왜냐하면 이게 오소고날 해야 된다고 저희가 얘기를 했으니까요. 자, 그리고 이 프로젝션 시킨 벡터는 U라고 하는 벡터 서브스페이스 상에 존재하기 때문에 이 베이시스 벡터들의 리니어 컨비네이션으로 표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프로젝션 시킨 벡터는 람다 곱하기 어떤 임의의 상수 람다 곱하기 B, 이 U에 대한 베이시스, 요걸로 표현이 가능을 해야 한다는 거죠. 자, 이 두 가지 조건을 통해서 우리가 필요한, 예를 들면 프로젝션 시킨 벡터, 그 다음에 프로젝션 시킨 벡터의 U라고 하는 서브스페이스 상에서의 어떤 코디네이트, 이런 것들을 다 알아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는 우리가 이 U에서의 코디네이트 람다죠, 앞에서. 그 다음에 프로젝션 시킨 벡터 파이 UX, 그 다음에 이런 프로젝션을 실현하는 그런 트랜스포메이션 매트릭스 P 파이, 이런 것들을 어떻게 알아낼 수 있는지 살펴보죠. 먼저 첫 번째는 코디네이트 람다를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자, 그 오소널리티 성질에 의해서 x-파이 u x와 b의 이너 프로덕트는 0이 되어야 된다고 얘기를 했었죠. x-파이 u x는 우리가 앞서 그 2디멘저널
예제에서 다시 한번 살펴보면, 자, 요거를 이제 x라고 해볼게요. 그리고 요게 b라고 해보죠. 그러면 x-파이 u는 이렇게 프로젝션 시킨 결과, 자, 요 벡터가 파이 u x가 되겠죠. x-파이 u는 바로 이 벡터가 될 겁니다. 이게 x-파이 u x가 되겠죠. 자, 얘랑 b랑 오소곤할 해야 된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러한 조건이 만족이 돼야 되고요. 그리고 여기다 두 번째 조건을 대입을 해보면, 이 프로젝션 시킨 벡터는 결국 이 공간 서브스페이스 상에 존재하기 때문에 람다 b라고 우리가 표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대입을 하면 이러한 관계가 성립이 되죠. 자, 그래서 이너 프로덕트의 성질에 의해서 얘는 x b 마이너스 람다 b b는 0, 이런 식으로 표기를 할 수가 있고요. 그러면 람다는 b분의 x b 이렇게 표기할 수 있겠죠. 만약에 우리가 이너 프로덕트로서 다 프로덕트를 이용을 한다면 결국에는 이 벡터 간의 이너 프로덕트는 b 트랜스포즈 b라고 표시할 수 있고, 그 다음에 x, b 이 둘 벡터 간의 이너 프로덕트는 b 트랜스포즈 x라고 표시를 할 수 있으니까 우리가 람다를 이렇게 결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람다가 결정되면 이 프로젝션된 포인트, 그러니까 프로젝션된 벡터, 이 파이 u는 자명하게 우리가 결정할 수 있죠. 이 파이 u는 람다 곱하기 b라고 했으니까 여기서 구한 람다를 여기다 대입을 하면 돼요. 그렇게 해서 정리를 해보면 우리가 이렇게 프로젝션 벡터를 구할 수가 있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프로젝션 매트릭스를 한번 구해볼까요? 프로젝션 매트릭스는 결국 파이 u x가 어떤 p 파이 곱하기 x, 자, 이렇게 표현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앞서서 이 파이 u, 이 프로젝션된 벡터가 람다 b, 그래서 이 부분을 앞에서 구한 람다를 집어넣어서 정리하면 이렇게 되고요. x만 빼보면 우리가 이러한 형태로 정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x 앞에 곱해져 있는 바로 이 부분, 이게 바로 프로젝션 매트릭스가 되겠죠. 그렇게 해서 p는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b가 n디멘저널 벡터죠. 그래서 이 부분은 당연히 스칼라 값이 될 거고요. 이 b 곱하기 b의 트랜스포즈, 이게 바로 n by n 매트릭스가 되겠죠. 그래서 이 n by n 매트릭스가 바로 이 프로젝션에 해당되는 트랜스포메이션 매트릭스가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프로젝션 벡터를 구하면 사실 이 프로젝션 벡터는 여전히 n디멘저널 벡터입니다. 그렇죠? Rn에 존재하는 그런 벡터예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우리는 더 이상 n개 전체의 코디네이트이 필요하지 않죠. 이 베이시스를 이 프로젝션된 서브스페이스, 이것에 해당되는 베이시스들만 있으면 이 베이시스들을 가지고 새롭게 좀 더 적은 차원에서의 코디네이트로 이 데이터를 표현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 예제 같은 경우에는 이 U 서브스페이스 스팬하는 이 베이시스 벡터 B에 대한 단 하나의 값, 그쵸? 그 코디네이트, 람다죠. 그걸 가지고 이 데이터를 표현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은 이번에는 n디멘저널 스페이스에서 좀 더 제네럴한 그런 서브스페이스, 앞에서는 우리가 원디멘저널한 서브스페이스를 다뤄봤는데 여기서는 제네럴한 서브스페이스에다가 프로젝션 시키는 것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n디멘저널 벡터 x가 있고요. 그 다음에 얘를 m이라고 하는 디멘전을 가지는 그 서브스페이스 u로 프로젝션을 한번 시켜보도록 할게요. 오소고널 프로젝션을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 서브스페이스 u가 2디멘전이라고 한번 해보죠. 2디멘전이면 베이시스 벡터가 두 개 있겠죠. 그래서 그림처럼 b1과 b2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원래 벡터 스페이스에 x라고 하는 벡터가 있을 때 결국엔 이 벡터를 프로젝션 시킨다, 오소고널 프로젝션 시킨다는 의미는 이 u의 어떤 프로젝션된 벡터 파이 u x가 있을 때 결국에는 이 차이, 그렇죠?
x-파이-ux와 이 프로젝션된 벡터가 서로 오소고날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서브스페이스에 존재하는 프로젝션 벡터는 B1과 B2 이 베이시스들의 리니어 컨비네이션으로 표현이 가능해야 되는 거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이제 제너럴라이즈 해보면 이 서브스페이스 U가 M 디멘전이라고 했었습니다. 앞에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B1부터 BM까지 이렇게 M개의 베이시스가 주어져 있다고 한번 가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서브스페이스 상으로 프로젝션된 벡터는 이 베이시스들의 리니어 컨비네이션으로 표현이 가능하니까 우리가 이렇게 쓸 수 있을 겁니다. 자, 이걸 가지고 먼저 코디네이트, 람다 i들을 한번 찾아보죠. 자,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 프로젝션된 벡터를 이런 식으로 B라고 하는 어떤 매트릭스와 람다라고 하는 벡터의 곱으로 다시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 결국 파이 u x는 b1, b2 이렇게 m개의 베이시스들 이거를 칼럼으로 가지는 매트릭스 곱하기 람다 1, 람다 2, 람다 m 자, 이렇게 표현되는 거죠. 결국 이 표현이 여기서 그 썸메이션이랑 같은 거니까요. 자, 그래서 이 부분을 B라고 하는 매트릭스로 표현할 거고요. 이 부분을 람다라고 하는 벡터로 표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파이 U는 B, 람다 이렇게 쓸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이 프로젝션된 벡터, 그러니까 x 파이 U x 그렇죠? 원래 벡터와 이 프로젝션된 벡터 간의 차이 이것은 이 서브스페이스 U의 모든 베이시스 벡터들과 오소고날 해야 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B1과 이것 간의 이너 프로덕트는 0이어야 되고요. 그리고 B2 그리고 x 파이 ux 이것의 이너 프로덕트도 0이어야 되고요. 이렇게 총 n개의 이퀘이션이 나오겠죠. 자, 우리가 만약에 이너 프로덕트를 다 프로덕트를 쓰게 되면 그러면 여기 이제 트랜스포즈 이런 식으로 연산이 정의가 될 거고요. 그리고 여기 이렇게 괄호로 묶어주면 되겠죠. 자, 그렇게 해서 이 m개의 이퀘이션이 주어지게 됩니다. 자, 이 m개의 이퀘이션을 모두 만족해주는 그러한 람다를 찾아주면 돼요. 자, 그래서 얘를 다시 한번 정리를 해서 써보면 B1 트랜스포즈 이 앞에 곱해져 있는 벡터들을 이렇게 모으고요. 그리고 이 부분 x 파이 u x 자, 이렇게 되겠죠? 얘가 0벡터가 돼야 됩니다. 근데 앞에서 파이 ux 프로젝션 벡터를 우리가 b 람다 이렇게 썼으니까 아래와 같이 정리되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이 앞에 곱해주는 이 부분 우리가 앞에서 정의했던 이 b라고 하는 매트릭스로 표현을 해보면 그냥 단순하게 b의 트랜스포즈죠. 그래서 b의 트랜스포즈 곱하기 x b 람다가 0이어야 되는 거고요. 얘를 다시 한번 정리하면 b 트랜스포즈 b 곱하기 람다는 b 트랜스포즈 x가 돼야 됩니다. 자, 우리가 이 부분에 해당되는 이 이퀘이션을 보통 노멀 이퀘이션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 노멀 이퀘이션은 우리가 리그레션에서도 살펴볼 수 있는 그러한 형태입니다. 자, 그런 다음에 이제 좌변에 이 람다만 남기기 위해서 어떻게 해주면 되죠? 양변에 이 b 트랜스포즈 b의 인버스를 곱해주면 되겠죠? 그렇게 해서 람다는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자, 이 과정으로 넘어갈 때 여러분들이 이 행렬을 다룰 때 꼭 확인해야 되는 것은 뭐냐면 양변의 인버스를 곱할 수 있는가 이거예요. 다시 얘기하면 이 B 트랜스포즈 B라고 하는 매트릭스에 인버스가 존재하는가. 만약에 인버스가 존재하지 않으면 이렇게 양변에 인버스를 곱할 수가 없겠죠. 존재하지 않으니까. 자, 그러면 우리가 생각을 해봅시다. 이 B 트랜스포즈 B라고 하는 매트릭스는 과연 인버터블한 매트릭스인가?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개념들을 다시 한번 더듬어 보면 이 B라고 하는 매트릭스는 칼럼들이 뭐로 이루어져 있었죠? 바로 이 베이시스 벡터들로 이루어져 있었죠. 자, 이 얘기는
B라고 하는 매트릭스의 컬럼들은 모두 리니얼리 인디펜던트 하다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B의 트랜스포즈 B, 이 매트릭스는 풀 랭크가 될 거예요. 따라서 인버터블 하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죠. 그래서 최종적으로 람다는 우리가 이렇게 표현이 가능합니다. 자, 이렇게 람다를 구했으면 이제 프로젝션 벡터는 구하는 거는 트리비얼하죠. 이 프로젝션 벡터는 B 람다라고 쓸 수 있다고 앞에서 했으니까 앞에서 구한 람다를 여기다 집어넣으면 되죠. 그래서 이 부분이 앞에서 우리가 구한 람다에 해당이 됩니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프로젝션된 벡터를 구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프로젝션된 매트릭스, 이 P는 어떻게 구할 수 있죠? 결국 이 트랜스포메이션 매트릭스는 X에 곱해져 있는 매트릭스니까 바로 여기서의 이 앞부분이 바로 P가 되겠죠. 그래서 B 곱하기 B 트랜스포즈 B의 인버스 곱하기 B의 트랜스포즈, 얘가 바로 이 리니어 매핑, 이 오소고널 프로젝션의 트랜스포메이션 매트릭스가 됩니다. 자, 마찬가지로 이렇게 프로젝션된 벡터는 여전히 n디멘저널 벡터예요. 하지만 우리가 이제 더 이상 이 n개의 코디네이트를 전부 이용해서 이 데이터를 표현할 필요가 없이 서브스페이스 상에서의 코디네이트로 이 데이터를 표현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결국 m개의 코디네이트, 앞에서 구한 람다 1부터 람다 n, 이 m개의 코디네이트로 프로젝션된 벡터를 표현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어떤 벡터 스페이스에 존재하는 벡터가 있을 때 얘를 그 서브 스페이스로 오소고널 프로젝션 하는 과정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최종적으로 이 형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기서 우리가 계산하기 제일 귀찮은 부분은 바로 이 부분이에요. B 트랜스포즈 B의 인버스. 근데 이 서브스페이스 U를 이루고 있는 이 서브스페이스 U를 스팬하는 베이시스는 유니크하지 않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 베이시스를 아주 특별한 베이시스들을 취할 수만 있으면 이 계산이 굉장히 간단해집니다. 자, 어떤 베이시스들이 취해져야 얘가 간단해지냐? 바로 이 서브스페이스 U를 스팬하는 오소노멀 베이시스를 찾으면 되죠. 자, 이 오소노멀 베이시스를 찾으면 B 트랜스포즈 B가 아이덴티티 매트릭스가 될 거예요. 우리 앞에서 살펴봤던 내용들입니다. 자, 그럼 아이덴티티 매트릭스의 인버스니까 당연히 아이덴티티 매트릭스가 될 거죠. 그러면 결국 이 부분이 B, B의 트랜스포즈 X, 이렇게 간단하게 우리가 계산을 할 수 있는 거죠. 만약에 이 베이시스가 B라고 하는 매트릭스가 이 오소노멀한 베이시스들로 이루어져 있다면, 자, 그래서 어떤 임의의 리니얼리 인디펜던트한 벡터 셋이 주어져 있을 때 얘를 오소노멀한 그러한 베이시스, 오소노멀한 벡터들로 변환해주는 과정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이러한 과정을 수행하는 것이 바로 이 그램-슈미트 오소노라이제이션이에요. 그래서 여기서의 목표는 우리가 어떤 베이시스, n개의 베이시스, 다시 얘기하면 n개의 리니얼리 인디펜던트한 벡터가 주어져 있을 때 얘를 오소고널하거나 오소노멀한 베이시스, U들로 트랜스포메이션 시켜주는 그러한 과정이 되겠습니다. 자, 이러한 오소노멀한 베이시스는 항상 존재해요. 왜냐면 어차피 여기서의 Bi들과 여기서의 U이들이 스팬하는 공간은 같은 공간이니까요. 자, 그래서 이 그램-슈미트 오소노라이제이션 방법은 이터러티브하게 베이시스를 하나하나 오소고널하게 만들어 나가는 과정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과정을 기술을 해보면 먼저 B1을 하나 취해요. 이걸 U1이라고 잡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제 U2를 어떻게 계산을 하냐면 이 앞에서 찾았던 이 U1이라고 하는 베이시스 벡터가 스팬하는 서브 스페이스로 이 B2라고 하는 베이시스를 프로젝션 시키는 거죠. 오소고널 프로젝션 시키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원래의 B2와 그렇게 오소고널 프로젝션 된 벡터, 이 부분이죠. 이 부분의 차이가 U1과 오소고널 하게 되겠죠. 그렇게 U2를 구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는 U3를 구해야겠죠. U3는 이제 U1과 U2가 스팬하는 그 서브스페이스 상으로 B3를 프로젝션 시키고
원래의 B3에서 그 프로젝션된 벡터를 마찬가지로 빼주면 U3는 U1, U2와 최종적으로 오소고날해지게 되죠. 이런 과정을 n개의 베이시스를 찾을 때까지 un까지 계속 이터러티브하게 만들어 나가는 방법입니다. 자, 그래서 이 예제를 살펴보면 여러분들이 훨씬 이해하기가 쉬울 겁니다. 자, 여기 있는 것처럼 B1, B2 이렇게 2디멘전에서 서로 오소고날하지 않는 이런 베이시스 벡터가 있다고 한번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럼 먼저 첫 번째 새로운 베이시스를 그냥 B1으로 잡아요. 그래서 U1은 B1이 되는 거고요. 그래서 이게 이제 U1이 되는 거죠. 그런 다음에 원래 베이시스 벡터 B2죠. B2를 이 U1이 스팬하는 공간, 여기서는 하나의 베이시스니까 직선이 되겠죠. 여기로 프로젝션 시킵니다. 그럼 우리가 이렇게 프로젝션된 벡터를 구할 수 있고, 이 B2에서 프로젝션된 벡터를 빼주면 이러한 벡터를 구할 수 있죠. 자, 그럼 얘는 원래의 U1과 오소고날 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U2를 구하는 거예요. 최종적으로 B2-파이 B2 이런 식으로. 그러면은 U1과 U2는 오소고날한 베이시스가 되죠. 만약에 우리가 3차원이다. 그러면 이번에는 U1과 U2가 스팬하는 플레인상으로 B3를 프로젝션 시키고 그 서브스페이스에 오소고날한 최종적인 U3를 또 구해낼 수가 있는 거고요. 이 과정을 계속 반복을 하면 우리가 원래 오소고날하지 않은 이런 베이시스들을 오소고날하게 만들 수 있고, 얘를 오소노멀하게 만드는 거는 그냥 각각의 놈으로 나눠주면 되니까 간단하게 수행을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그 벡터 서브스페이스가 아니라 이 어파인 서브스페이스에다가 임의의 벡터를 오소고날 프로젝션 시키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죠. 이 앞에서 여러분들이 설명드렸던 이 벡터 서브스페이스의 오소고날 프로젝션 하는 과정을 이해를 했다면 이 부분은 쉽게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먼저 어파인 스페이스라는 것은 이 벡터 서브스페이스, 그러니까 U가 주어져 있을 때 여기에 어떤 X0라고 하는 오프셋에 해당되는 이 벡터가 더해진 그러한 서브스페이스라고 얘기를 했었죠. 그리고 여기서 이 벡터 서브스페이스 U의 베이시스를 B1과 B2라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그림을 살펴보시면 되는데요. B1과 B2라고 하는 베이시스로 스팬되는 공간 U가 있고요. 그리고 이 벡터들, 여기 존재하는 벡터들의 X0를 다 더하면 결국엔 L이라고 하는 어파인 스페이스가 될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 X라고 하는 벡터가 있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죠. 자, 얘를 이 어파인 스페이스 L에 오소고날 프로젝션을 시키고 싶은 거예요. 이런 식으로. 자, 이걸 시키는 방법은 결국엔 이 오프셋 X0를 다시 원점으로 위치시킨 다음에 오소고날 프로젝션을 하고 그 다음에 원복시키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X에서 X0를 빼주고요. 그리고 L에서 X0를 빼주면 그게 바로 여기 있는 그림처럼 벡터 서브스페이스가 되죠. 그러니까 여기 이제 원점이 맞춰지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의 U는 L-X0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고요. 자, 이 상태에서 앞에서 우리가 수행했던 오소고날 프로젝션을 그냥 수행을 하는 거죠. 그러면 X-X0라는 벡터가 이 파이 U, X-X0 이런 식으로 프로젝션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이 프로젝션된 벡터에다가 다시 X0를 더해주면 됩니다. 그러니까 원래 전체 벡터에서 X0를 빼줘서 원점을 맞추고 거기서 프로젝션 시킨 다음에 다시 X0를 모두 더해서 원복시키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이 L이라고 하는 어파인 서브스페이스가 이렇게 식으로 원래의 위치로 돌아가게 되고, 원래 여기서의 원점, 여기서의 오리진은 요 지점으로 옮겨가게 되겠죠. 그래서 요 부분, 요 벡터가 바로 우리가 앞에서 구했던 파이 U X-X0가 될 거고요. 자, 여기다가 X0만큼 이렇게 더해주면 됩니다. 그럼 최종적으로 이러한 벡터가 될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 벡터는 파이 U X-X0에다가 원래 오프셋만큼 X0를 더해주면 되는 거죠. 이게 어파인 스페이스 L에 오소고날 프로젝션된 그 프로젝션 벡터가 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프로젝션이라는 오퍼레이션, 프로젝션이라는 것이 어떠한 성질을 가진 리니어 매핑인지 꼭 이해를 하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그 중에서도 오소고널 프로젝션 하는 과정에 대해서 우리 교재에 있는 내용과 예제들을 한번 살펴보시면서 익히시기 바랍니다.